안녕하세요. 생활 속 복잡해 오늘 진행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생활 속 복잡해라는 방송은 대중들에게 복잡성 과학을 알리는 방송이고요. 저희는 복잡성 과학을 공부하는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멤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승모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자일 매니저를 꿈꾸는 휴대폰 개발하고 있는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휴대폰을 반갑습니다. 만드시는 건가요? 예,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아,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영기님. 네, 저는 판교의 엔모 게임 회사에서 애잘 코치를 하고 있는 홍영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엠모 게임 회사면은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네. 네, 한국에 유명한 3N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3N 게임 회사 말고 또 다른 또 N 회사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마 다 특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좁혀지는군요. 네, 네, 저희 멤버는 이렇고요. 저희는 1년간 복습성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대중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복잡성 과학에 대해서 좀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람들의 복잡성 과학이라는 분야를 좀 생소하게 여길 것 같아서 먼저 복잡성 과학에 대한 용어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복잡성 과학에서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잡성 과학을 알면 무엇이 좋을까? 이런 얘기도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죠. 복잡성 과학에서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복잡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이는데 복잡성 과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승범님, 복잡성 과학에서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좀 정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책들도 있지만, 이제 좀 최근에 봤던 새로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닐 존슨이 쓴 복잡한 세계의 숨겨진 패턴이라는 곳에서는 복잡성이라는 게 복잡계가 보이는 형태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잡계가 뭘까? 이제 또 거기서 얘기하기는 재밌게도 복잡성을 표출하는 형태를 지닌 시스템,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게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둘이서 동어 반복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정의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제 사실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닐 존슨이 얘기했던 거는 까다롭다는 거, complicated라는 영어 용어를 썼었고, complex라는 게 이제 복잡하다라는 건데 이제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이제 같이 이제 봤던 책 중에 하나인 매니지먼트 3.0에서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나누는데, 즉, 시스템에서 보이는 행동적인 측면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행동적으로는 질서, 그러니까 오더드라는 거하고, 이제 복잡, 컴플렉스죠. 이제 혼돈, 이렇게 나누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단순하다, 이제 심플하고, 난해하다, 이제 컴플리케이티드를 이렇게, 컴플리케이티드, 구조적으로 이제 좀 더 조금 난해한,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모습이 조금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 있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쪽에서 조금 완전 혼돈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케오틱한 상황 할 수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어디 아닌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선 닐 존슨의 책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3.0에서 그 어떤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구조적, 행동적, 그다음에 뭐 질서가 있고 질서가 없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좀 더 뭐 심플한 거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사실 비유를 들긴 하는데 그 오더드 같은 경우는 조금 complicated 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그 시계를 예를 들고 그 컴플렉스 복잡계는 도시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chaotic은 그러니까 혼돈 상황은 주식 시장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도시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시계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안에 이제 구조가 사실 사람들이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약속 어떻게 보면은 그 complicated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동작을 정확한 시간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동작들이 예측이 되지만 도시 같은 상황은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그 보여주는 그 모습이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예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주로 예측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하다는 거? 이제 복잡하다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복잡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래서 이제 복잡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이론들은 사실 복잡계의 어떤 한 단면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들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은 이제 아직은 없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복잡계는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복잡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네빈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브 스노덴이라는 분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으로서의 프레임워크로서 커네빈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이제 네 종류의 다섯 종류의 어, 영역이 있고, 그럼 다섯 종류의 문제로 묶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거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컴플리케이트 하냐, 컴플렉스 하냐,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리케이트 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풀면은 난해하다라는 번역이 되거든요. 또는 난해하다라는 거는 해가 있는데 이제 어려운 거죠. 난이라는 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니까 그 어떤 문제에 답이 있지만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난해한 거고 컴플리케이트한 거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어, 시침과 초침을 분침을 보면은 시간을 알 수 있지만 그 뒤에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저희는 이제 알고 시계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시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컴플렉스하다라는 거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그 변화가 작동하는 인과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복잡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거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복잡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 이야기가 있고 이제 개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개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 한자로는 이제 개고 영어로 하면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어, 이 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요소들을 이제 노드라고 보고 각 노드들 간의 연결,
링크라고 봤을 때 각 노드와 링크 많은 그 개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각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되먹임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낼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낼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계라는 건 그 두 가지, 복잡하다는 개념과 시스템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잡계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 복잡계는 복잡한 것과 시스템이 합쳐진 거고, 복잡한 것은 그 시스템이 그 참여자 그 노드가 많고 서로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제 복잡한 행태를 띠게 되고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지금 복잡하다는 의미랑 그 시스템이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이제 그럼 복잡성 과학을 알면은 무엇이 좋을까? 왜 우리는 복잡성 과학을 알아야 될까? 이건데요. 승범님, 우리는 왜 복잡성 과학을 알아야 될까요? 사실 저도 복잡하다는 그러니까 복잡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복잡성이나 복잡성 과학을 알게 된 거는 엔자이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하거나 이제 조직들도 복잡계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잡성 과학, 복잡계를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에자일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잡성 과학이나 복잡계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특징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더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또 저희가 이제 책을 보면서도 알게 됐지만 사실 복잡성 과학이라는 게 물리학이나 아니면 생물학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발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리학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뭐 뉴턴 물리학이나 뭐 상대성 이론, 뭐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봤듯이 이제 복잡성 과학도 많이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생물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측면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사실 과학의 과학 그런 위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아두면 이제 상식선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상식과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그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특히 과학의 과학이라는 게 좀 멋있는 말 같네요. 네. 그럼 영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복잡성 과학을 알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좀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회적인 흐름을 이제 봤을 때 세상이 더 많이 연결이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복잡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 복잡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복잡계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혹시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IT 혁명의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어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결되는 노드들이 링크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의 연결 수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제 변화의 속도가 과거의 10년 전, 이제 3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보통의 사람들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큰 시대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인터넷 환경들이라든지 또는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연계가 아닌 인간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복잡해지는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비즈니스 기회들을 찾기 위해서 좀 이런 이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코비드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봤던 내용 중에서는 에이즈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런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그런 것도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 삶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복잡하게 설명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 짧지만 그 복잡성 과학에서 복잡하다는 것과 우리는 왜 복잡성 과학을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어 두 분 이렇게 얘기 나눠 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거 이렇게 뭔가 얘기를 저희끼리 편하게 얘기 나눌 때는 되게 마음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좀 공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 말도 좀 더듬은 그러게요. 것 같고,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 좀 이렇게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저희 셋이서 그냥 편하게 토론하거나 그럴 때는 더 얘기들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많은 의견 있으시면 또 적어주시면 또 우리가 고민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다루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오늘 솔직히 진행이어서 부담이 좀 적었거든요. 그냥 질문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도 뭐 진행만 하는데도 좀 버벅거리기도 해서 네 좀 쉽지는 않네요.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이제 방송으로 계속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